대법원 2025년 2월 20일 선고 2024도 17880 판결 사건명 주택법 위반 주택법 제11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 건설 대지의 의미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주택법은 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함으로써 제2조 제12호 주택단지라고 정의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심사, 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 5,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 등 과정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11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대지는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하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1도 7108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세금 계산서의 기재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작성, 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판단 기준.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세금 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9. 조세범 처벌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들은 조세 포탈 여부가 구성 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 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의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단독 정범이 될 수는 없다. 반면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문헌과 입법 취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령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 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방식, 해당 사업장에서의 수익이나 비용 등의 자금 운영 및 거래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명의자인 제3자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 수취 등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등 과세 행정의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 탈루의 조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1도 8284 판결 사건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9.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 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이때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군사법원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은 군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 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및 제149조 제1항은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제146조 제1항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49조 제1항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 수색 또한 관련성에 제한을 받는다.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 증거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 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2도 1864 판결 사건명 사기 등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인이 복사한 녹음 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이 복사한 녹음 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 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